풍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다소 미신적이라 그럴까? 논리가 좀 약한 풍수에 의존했다. 이런 말은 좀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서울 지도가 많거든요. 그 수백 쪽 남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아주 좀 이렇게 예쁘게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름답게 이렇게 이미지로 그 아주 핵심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서울의 형승이 참 좋다. 형세가 아주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즉 내사산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지금 삥 둘러 있는 것이 도성인데, 바로 도성은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서 쌓았습니다. 내사산의 첫 산은 무슨 산일까요? 내사산. 이 지도를 볼 때 손가락을 요 밑에서부터 삥 돌리는 사람이 잘할까요? 저 위에서 찍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이 잘할까요? 위에 찍어서 시계 방향. 그 위에 찍은 조산, 첫산, 으뜸 가는 산, 이걸 주산이라고 하는데, 그 주산의 이름이 뭐죠? 백악입니다. 백악. 북악 아니고 백악입니다. 백악 그러는 분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시고, 북악 그러는 분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띄우세요. 정확치 않거든요. 백악에서 삥 둘러서 먼저 어디로 가냐면 동쪽에 있는 산, 동쪽을 막아주는 좌청룡에 해당되는 산, 무슨 산? 낙산. 오늘날은 낙산 그러지만 조선시대 이름은 타락산 혹은 낙타산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백악, 타락산, 다음에 목멱산으로 오는 분은 이 내를 함부로 건넌 거야. 산줄기가 하천을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인왕산으로 가야 됩니다. 인왕산, 서쪽을 막아주는 인왕산, 인왕산 자락이 연결돼서 앞을 살짝 막아주는 산, 목멱산. 오늘날 흔히 남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내사산, 안쪽에 있는 서울을 가까이서 바로 만들어주는 네 개의 산이거든요. 내사산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사산이 있으면? 이거 참. 내사산이 있으면 외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래야 짝이 맞는데, 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는 꼴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사산이 있으면 제발 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짝을 짓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짝을 지어주세요. 내사산이 있으면 내수가 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내수. 이렇게 산이 네 개의 산이 이렇게 우묵하게 분지를 이룰 때 그 안에 물들이 모여들어서 어디론가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 물, 내수, 이 내사산 안에 모여든 물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청계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조선시대 이름은 개천, 10개자 개천이란 말이에요. 내사산과 내수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아주 조화롭게 산과 물이 맞물려 있죠. 그게 참 조화롭다는 거예요. 구경하기에는 막 폭포가 떨어지고 급하게 흘러가는 데가 더 아름다울지 모르나, 경치는 살기에는 물이 천천히 감싸 안아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좋고요. 우리나라 지형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천천히 흘러가는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천천히 가겠습니까?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형에 따라 달라요.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왜?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서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니까 동쪽에 산줄기가 높은
흔히 말하는 태백산맥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백두대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가도 언젠간 다시 서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서입 동출,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좋다. 내사산과 내수가 잘 짜여져 있다.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오늘날 내사산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 이렇게 눈여겨서 열심히 보지 않으면 빌딩에 가리고 그래서 내사산이 어딘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서울의 1번, 제1번 첫 번째 특징으로 꼽던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 많은 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의식을 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다니다가 여기를 찾았을 때 태조 임금은 기쁨이 있겠지만 이것을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왕조 500년 계속 개경에 뿌리박고 있던,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기득권 세력, 구 세력들은 이쪽으로 오는 거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 별로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 땅이 많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연고가 있고 조상의 무덤이 있고 막 그런 마당에 이게 낯선 땅 새 도읍지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고려의 구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태조 임금을 도와서 새 나라를 개창한 세력들까지도 은근히 새 수도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서 결국은 새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수도 하나 옮기는데 태조 년간에 태조 초년의 세력 간의 갈등과 당시의 정치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태조 임금 때 이리로 옮길 때 새 수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미 갖추어진 도시를 새 수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도가 아니었던 그냥 지방의 일개 작은 도시, 아주 작지는 않지만 중간급의 도시를 수도로 만들려면은 뭔가 새로운 시설을 갖춰야 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와서 살면서 정치를 하고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필요할 텐데 새 수도의 요건으로서 셋만 꼽아라. 그런다면 제일 먼저 뭐를 짓겠습니까? 뭐를 짓겠습니까? 한 도시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국가를 경영하는 안목이에요. 뭐겠습니까? 궁궐. 또 종묘. 여기는 뭔가 재수생이신 것 같아요. 종묘. 또 사직. 종묘와 사직은 이제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릴 게 아니라 다음 도평의사사에서 또 이제 임금께 올렸는데 친묘 소위 봉조종이 숭효경. 오히려 이거를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봉조종이 숭효경. 조종을 받들어 모시고, 조종이란 역대 임금, 역대 조상들의 위패, 신주를 받들어 모시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숭효경, 효와 경, 효성의 마음, 공경의 자세를 거기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종묘를 첫 번째로 꼽았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정리된 논리거든요. 두 번째는 궁궐 소위 시존엄이 출정령. 궁궐은 뭐 하는 데냐면 시존엄, 존엄을 드러내 보인다, 과시한다. 누구의 존엄이겠습니까? 임금의 존엄을 드러내 보이고, 출정령, 정령, 정치적인 명령, 행정적인 명령, 임금의 왕명을 내는 것이다. 정치의 출발지이다. 궁궐이 그런 것이에요. 궁궐을 제일 첫 번으로 꼽지 않고 두 번째로 꼽았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곽 소위 엄내외의 고방국. 성곽은 엄내외, 내와 외,
안과 밖을 어미한다. 어미 구별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으려면 뭐로 성을 쌓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방국, 방국은 나라,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가, 나라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차, 개, 유, 국가자, 소, 당, 서냐. 이것은 모두 세 가지는 유, 국가자, 국가를 가지고 있는 자, 국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임금이지. 임금이 마땅히 앞세워야 될, 맨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를 요 순서대로 시설을 공사를 하고 만들어 갑니다. 종묘, 제일 먼저, 궁궐, 그 다음에 성곽. 이것은 종묘는 지방도시,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궁궐. 그 행궁 정도 이렇게 임시 거처는 있지만은 임금의 집이 다른 도시에 또 있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성곽은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고 읍성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곽은 그것과 격이 다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도성입니다. 도성. 으뜸 가는 성, 도읍지의 성. 이 세 가지가 새 수도 한양, 한성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다. 이렇게 꼽았던 것이죠.